안녕하세요 여러분. 제1회 한이재미 모의 토픽 풀이입니다. 오늘은 토픽 2 쓰기 네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한국어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쓰기,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긴 글쓰기죠. 600자, 700자를 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600자를 써? 내가 어떻게 700자를 써? 이렇게 생각하고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600자, 700자를 쓰지 않아도 200자만 써도 300자만 써도 400자만 써도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제가 쓰기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우지 마세요. 뭐라도 꼭 쓰십시오. 제가 매일매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자는 쓸 수 있어요. 처음부터 나는 600자를 쓸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200자 쓸 거예요, 오늘은 300자 쓸 거예요 해서 작은 분량으로 먼저 시작하고 점점 양을 늘려나가는 방법도 좋은 쓰기의 연습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54번 쓰기 한번 볼게요. 네, 문제가 나와 있죠. 다음을 주제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600자에서 700자로 쓰십시오 라고 돼 있어요. 600자, 700자 안 써도 돼요. 그리고 54번 쓰기는 어디에 하죠? 쓰기 답안지 뒷면이에요. 뒷면에 54번만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쓰기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런 설명이 있고 밑에 하나, 둘 해서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 쓰세요 라고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점점 이렇게 문제 안에다가 어떤 거에 대해서 써야 하는지를 숨겨 놓는 문제들도 종종 나오고 있죠. 문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의 발달이 긍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한 피해와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여러분의 생각을 600자에서 700자로 쓰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단어가 있다거나 문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작정 쓰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여러 번 읽으면서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무엇에 대해서 쓰라고 하는구나.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넘어가고 아는 단어로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로만 문제에서 쓰라고 하는 내용을 이해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쉬운 단어로라도 아주 짧은 문장으로라도 조금은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뭐 씁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문제에 나와 있는 문장을 그대로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54번 문제는 이다, 한다, 는다, 은다 이렇게 써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문장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을 똑같이 쓰면 그거는 글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거는 빼고 글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똑같이 쓰지는 마세요. 조금 바꾸면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일단 뭐에 대해서 써야 돼요? 그거 찾아야죠. 그죠? 무엇에 대해서 써야 돼요? 여러분 찾았어요? 과학의 발달로 인한 피해와 한 가지 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해서 두 가지 써야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요거 하나, 이거 두 개 중에서 어느 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글자 수는 작아도 되는데 요거보다 요거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어야 여러분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400자만 써도 괜찮고 300자만 써도 괜찮은데 요거 두 개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54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한번 썼다가 답지에 옮겨 적을 시간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지에 간단하게 메모한 다음에 답지에 바로 쓰면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두 번 쓸 시간 없어요. 자, 그러면 과학의 발달로 인한 피해와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써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 놓는 거예요. 내가 써야 되는 거 두 가지.
과학의 발달로 인한 피해,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문단 알아요? 원고지 쓸 때 한 칸 쓰고 들어가는 거, 한 칸 띄우고 들어가는 거, 그게 문단이죠. 일단 이거를 한 문단으로 만들고 이거를 한 문단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쭉 전체 54번 전체를 문단을 나누지 않고 쓰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과학의 발달로 인한 피해 첫 번째 문제로 한 문단을 만들고 두 번째 문제로 한 문단을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맨 앞에 이것보다도 더 시작하기 전 처음에는 문제에 나와 있는 말로 한 문단을 만드세요. 대신에 어떻게? 이 내용을 조금 바꾸어야 해요. 자, 그러면 시험지에 과학의 발달로 인한 피해,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 이렇게 두 가지 써야 돼요 라고 메모를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여기에 나는 뭐 쓸 거예요 라는 거를 간단하게 메모하는 거예요. 2개 이상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약간의 내용은 나옵니다.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이 자주 쓰는 말을 가지고 답안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과학의 발달로 인한 피해 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바로 환경오염이죠. 환경오염. 그리고 과학의 발달하니까 기계가 많아지고 로봇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환경오염과 일자리 감소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만 메모를 해놔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러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환경이 오염됐어. 여러분 뭐 할 거예요? 네, 나무 심고, 뭐 자동차 적게 타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 중에서 몇 개? 2개만 메모를 해보는 거죠. 자연 환경을 보호해야 돼요.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해서 로봇 없애야 돼요. 기계화 하지 마세요. 할 수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새로운 전문 직업을 개발해 보는 건 어때? 라고 여러분들이 2가지 방법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단에 문제로 한 문단 만들고, 두 번째 문단에 과학의 발달로 인한 피해로 한 문단 만들고, 세 번째 문단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으로 한 문단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여러분이 쓸 때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메모를 조금 더 해볼게요. 그런데 이만큼을 만들어 놓고 추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만 메모를 너무 자세히 하게 되면 다른 하나를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조금씩 자세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만 막 눈만 자세히 막 그리다 보면 그게 얼굴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게 얼굴 그려놓고 눈, 코, 입 자리만 잡아놓고 또 조금씩 자리를 잡고 이런 식으로 글쓰기를 구상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화 시켜 볼게요. 보면 여기 첫 번째 문제에서 한 문단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이거 똑같이 쓰면 안 되니까 어떻게 이걸 갖고 와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거죠. 과학기술의 발달로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의 발달이 긍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로 내가 문단을 만들어야 해.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한 문단씩을 써야 돼. 환경오염으로는 무슨 얘기를 할까? 일자리 감소로는 무슨 얘기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내용을 생각하려면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생각하세요. 예. 환경오염의 예. 그리고 일자리 감소의 예. 그죠? 예전엔 사람이 뭐 일일이 손으로 만들었는데 요즘은 기계가 대신하고 있다. 공장도 사람이 없는 공장도 아예 생기고 있다. 환경오염은 공기오염, 물오염, 땅오염 많잖아요. 그런 예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내용을 좀 구체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환경을 보호해야 돼요. 전문 직업을 개발해야 돼요. 이것도 환경을 보호해야 돼요. 어떻게? 맞죠? 나무를 심어요. 세제를 줄여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자동차를 운전 많이 하지 않아요.
또는 천연 원료를 만들어요. 천연 연료를 개발해요. 여러 가지 이런 어떻게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새로운 전문 직업을 개발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니면 이거 하면 뭐가 좋아요? 이런 내용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구체화 시켜보면은요. 요거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거죠. 과학기술이 발달했어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장점 많아요. 좋은 점 많아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기만 한 거 100% 모두 좋아요? 아니에요.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점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단점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정리를 할 거야. 이 첫 번째 문단, 문제를 이용해서 만드는 첫 번째 문단은 내가 이렇게 정리할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어떻게? 간단한 메모 생각했으면 뭐라고요? 예를 생각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환경오염으로는 사막, 예전에는 나무가 많은 거였는데 나무 다 뽑아버려가지고 지금 모래만 있는 사막이 됐어요. 또는 멸종, 옛날에는 있었던 생물 지금 아예 없어졌어요. 이런 것도 피해라면 피해예요. 왜? 동물이나 곤충이나 이런 생물이, 다른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에서는 사람도 살 수 없어요. 결국에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피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상기후.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또 눈이 너무 많이 와요. 비가 하나도 안 와요. 태풍이 와요. 막 이런 이상기후들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되겠죠. 또 녹조, 바닷물이, 강물이 초록색으로 변해버렸어요. 이런 거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생각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시험 칠 때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만약에 3급 정도를 바라고 나는 3급을 원해요 하고 토픽 2를 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어렵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환경오염 이야기하면 돼요. 공기가 깨끗하지 않아요. 물이 더러워져요. 이것도 환경오염에 대한 예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어떤 나라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어떤 나라는 비가 하나도 오지 않아요. 이런 내용도 여러분 환경오염의 예가 되는 거죠. 대신에 아요, 어요를 쓰지 말고 어떻게? 어떤 나라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어떤 나라에는 비가 너무 오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그것도 환경오염의 예예요. 이런 어려운 단어 일부러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물론 알고 있다면 쓰지만 모르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뭐더라 라고 단어를 생각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일자리의 감소. 이거는 어떻게? 무인 가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가게들도 많아요. 무인 공장도 많아요. 그죠? 사람이 없는 공장도 많아요. 그래서 기계화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예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인 가게라는 거를 생각할 수 없을 때 긴장해서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물건을 만드는 곳도 있다. 모든 물건을 기계가 만드는 곳도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거 어떻게? 나무를 심는다, 자동차 이용을 줄인다, 세제를 줄인다. 세제도 생각이 안 나면 비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샴푸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죠? 그리고 자동차 이용을 줄인다, 이용을 줄이다 이런 말 생각이 안 나면 모든 사람 다 자동차 타고 가지 않는다. 맞죠? 또는 뭐 버스를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이 관련한 내용을 문제를 이해했느냐 그리고 여러분 나름의 아이디어가 있느냐를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준에 맞게 점수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 쉬운 문장으로라도 일단 200자, 300자를 써보는 거 그거 아주 중요한 연습이에요. 새로운 전문 직업을 개발한다? 그럼 뭐 전문 직종을 개발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라는 이런 식의 이 정도까지는 어디에? 시험지에 메모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쓸 때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으로 나누어 쓰기가 쉽다는 얘기. 처음에 문제를 뽑아서 메모합니다. 문제, 나는 이거 써야 돼요. 이번에는 2개만 쓰면 돼요. 어떤 때는 3개 쓰는 거죠. 2개 써요. 그리고 각각의 문단에 쓸 거 간단한 메모. 단어만 생각해도 괜찮아요. 단어만 2개 정도는 메모를 하세요. 2개 메모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요? 이 2개 메모한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쓸 수 있는 거 생각해요. 예를 생각하면 쉽다고 했어요. 예. 또는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도 돼요. 왜 이렇게 됐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를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메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답지를 펼쳐서 바로 쓰기 시작합니다. 문단 나누는 거 잊지 마세요. 한 칸 들여 쓰고 첫 번째 문단 쓰고 뒤에 많이 남아 있어도 띄고 한 칸 들여 쓰고 두 번째 문장, 한 칸 들여 쓰고 세 번째 문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370자로 썼어요. 370자 이 정도는 여러분 3급 나는 3급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문장도 없어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문장을 조금 바꾸었어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한 칸 들여 썼죠? 과학의 발달로 인한 피해도 있다.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은 시작할 때 반드시 그 문제로 시작하세요. 무엇에 대해서 쓰라고 했어요 하는 그걸로 문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의 발달로 인한 피해도 있다. 이렇게. 여기도 보세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완전하게 내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라고 표시를 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씩이니까 첫째, 둘째 해도 되고 하나는 다른 하나는 해도 되고 또 먼저, 다음으로 해도 되죠. 우선, 다음으로 해도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이게 3급 학생 또는 3급, 4급 학생들 기준으로 쓴 거기 때문에 첫째, 둘째 쓰고 여기는 먼저 그리고 다음으로 이렇게 썼어요. 자, 문장 여러분 이거 어려운 문장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과학의 발달로 인한 피해도 있다. 첫째, 환경오염이다. 아까 메모한 거 그대로 문장만 만들었어요. 뭐예요? 53번 문제처럼 메모한 것을 문장으로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53번 문제 연습이 많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메모만 잘해주면 54번 문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환경오염이다. 나무를 자르고 길을 만들어서 나무가 없어졌다. 그리고 비누 샴푸를 많이 써서 물도 깨끗하지 않다. 맞죠? 여러분 모르는 단어 아무것도 없어요. 둘째, 좋은 기계를 만들어서 사람들 대신 기계가 일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할 직장이 없어진다. 맞죠?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지금 370자 이 정도 쓰면 여러분 이게 54번 문제가 50점짜리잖아요. 그죠? 요 정도 쓰면 여러분 15점, 17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20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 썼으면. 그러면 뭐예요? 20점이면 아주 어려운 듣기 문제, 아주 어려운 읽기 문제 10문제 맞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만큼 쓰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쓰기 포기하면 돼요? 안 되죠. 쓰기가 제일 점수 올리기 쉬운 과목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런 거는 좋은 방법이니까 꼭 연습하세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먼저 나무를 많이 심는다. 나무를 심으면 공기가 좋아진다. 그리고 비가 많이 왔을 때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 모르는 단어 정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다음으로 기계를 만들어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일을 더 많이 생각하면 된다. 요 정도 써주면 문제에서 쓰라고 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죠? 쓰라고 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짧지만. 아무리 길게 700자 써도 과학의 발달로 인한 피해만 쓰면 점수 없어요. 좋은 점수 안 돼요. 그러니까 짧게 써도 지금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또 560자 정도, 요거는 한 4급 학생, 5급 학생들 정도는 요 정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영상 멈춰놓고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조금씩 선생님이 내용을 추가하고 단어도 조금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나는 이거 먼저 쓴 다음에는 이렇게 조금 어렵게도 한번 써볼 거예요 라고 연습하기 위해서 연습하라고 선생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것도 잘 할 수 있어요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네, 요렇게 쓰면은 정말로 6급 정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쓰죠. 그죠? 이게 700자 정도 됩니다. 700자 정도 되는 답안이에요.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안 읽어줘도 괜찮죠? 멈춰놓고 영상 멈춰놓고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앞에 내용하고 어떻게 다른지, 어떤 내용이 추가되었는지, 그럼 나는 쓰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54번 쓰기 긴 글 쓰기예요. 여러분 아주 어려워하는 부분이었는데 하나씩 천천히 해결하면 결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54번 문제 쓸 수 있습니다. 대신에 포기하지 않아야 해요. 포기하지 않고 연습하면 여러분도 54번 문제 잘 써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